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중차대한 순간에 서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미 동조화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도 헌정사상 처음으로 새해 예산안이 회계 마지막 날 자정을 넘겨서 통과가 됐죠. 미국도 지금 상원에서는 일단 가결됐지만 하원에서 표결을 앞두고 진통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이 진통이라는 것은 뭔가 결과물을 내놓기 위한 고통이라는 점에서 생산적인 고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먼저 상원에서 통과된 상원 합의 결의안 먼저 보시죠. 지금 보시는 자료는 12월 31일 마지막 날, 그야말로 정말 벼랑 끝에서 통과시킨 2013년 새해 미국 예산안 상원 결의서가 되겠는데요. 하원은 가부간에 아직 표결에 돌입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상원 합의안이 157페이지 분량인데요. 재정적자 감축 안에다가 과거 부시 텍스컷이나 각종 이 세제 혜택도 다시 한번 명시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일부 수정안까지 다 들어있다 보니까 이거 진짜 다 보려면은 독서실 잡고 한 일주일 동안 파고 있어야 될 정도의 내용인데 핵심만 저는 뽑아서 일단 전해드려 보기로 하죠. 일단 첫 번째 타이틀은요, 세제 혜택 연장안과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세제 혜택을 그대로 연장해 주려면 당연히 지출은 줄이고 다른 데서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데, 보시는 대로 일부 항목의 세율이 25에서 28, 28에서 31, 33에서 36 이렇게 세율 인상에 대해서 합의안이 지금 맞춰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상한선, 이 브라켓이라고 여기서 표현하는, 이 캡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금융소득이고 근로소득이고 모든 걸 다 합해가지고 일단 이 이상은 넘지 말아야 되는 최대 세율안이 보시는 대로 현행 35%에서 2012년 12월 31일 이후로는 39.6%로 상향 수정되었습니다. 그 다음 가장 갈등이 깊었던 부자 증세에 대한 기준은 오바마 대통령이 20만 달러를 주장했었고 공화당은 100만 달러를 주장했었는데 이 중간에서 결정이 되면서 45만 달러 연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위헌 판결이 났지만은 미국에서는 부부 합산 개념도 계속 도입이 유지되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40만 달러, 42만 5천 달러, 45만 달러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각각 조금씩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용하는 걸로 어쨌든 45만 달러 선에서 합의가 된 것으로 나오고 있죠. 일단 공화당 100만 달러하고 오바마 대통령 20만 달러의 중간값이 한 60만 달러 되는데 합의사항이 45만 달러면은 그냥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오바마 쪽에 좀 더 힘이 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밑에 쭉 보시면은 실업수당이라든가 이 굵직한 민생 법안은 대부분 그대로 살리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내용이 이제 한 157페이지가량 분량되는 건데 이게 상원에서 통과가 됐다는 거죠. 하지만 상원은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어떻게 보면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은 결과였다고 보시고요. 문제는 이 하원에서 이 상원 합의안을 어떻게 처리하냐, 이것이 문제가 되겠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의 특별 페이지를 보시죠. 재정절벽 라이브 섹션을 만들어서 이렇게 속보를 쭉쭉 올리고 있는데요. 일단 자막이 준비 안 된 거는 말로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현재 애널리스트들은 미국이 디폴트로 갈 가능성이 지금으로서 20%, 5분의 1의 확률로 보고 있다. 이제 거의 재정절벽 해결의 가능성이 한 80% 정도가 되는 걸로 거꾸로 얘기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대로 일단 이 사진에 보시는 존 베이너, 하원 공화당 대변인과 에릭 켄터 하원 공화당 원내총무는 상원 합의안에 원칙적으로 거부 의사를 나타냈네요. 그리고 비공개 회의를 들어갔다 나왔는데 내용이 아직 정확하게 전해지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상원 합의안을 당론으로 보이콧할지 아니면 수정안을 다시 하원에서 단독 상정을 할지 의논을 했다고 나와 있고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TARP라고 해서 왜 은행 구제안 한번 의회에서 올라갔는데 상원에서는 오히려 가결되었는데 하원에서 이게 또 부결나면서 그때 다우지수 하루에 777포인트 날아갔던 적 기억하시죠? 이런 게 재현될 가능성이 있지만 앞에서 보신 대로 적다. 20% 정도. 다음에 상원에서는 하원 단독 수정안이 올라올 경우에 우리 거부하겠다고 거부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걸 상하원 간의 힘겨루기라고 보실 게 아니고요.
상원은 민주당이 과반을 갖고 있고 반대로 하원은 공화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또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의 이 정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상원에서는 우리가 이미 통과시킨 합의안을 하원이 마음대로 보이콧하거나 여기에 손을 대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물론 공화당도 상원에서 가결돼서 국민들도 이제 뭐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는 이 법안을 하원에서 뒤집는다는 게 참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그런 격으로 정치적으로 엄청난 모험이겠죠. 그만큼 자기들끼리 지금 유불리를 따지느라고 막 바쁜 상황입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총무는 민주당원 대부분이 상원 합의안을 지지하며 하원 통과를 확신한다 뭐 이런 인터뷰 내용을 냈네요. 그 다음 내용으로는 재정절벽 하원 표결에 있어서 이 가결 가능한 이 정족수가 218표라고 하네요. 근데 현재 공화당이 241석, 민주당이 192석을 갖고 있어서 앞서 낸시 펠로시 원내총무 얘기처럼 민주당 전원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에 과연 이 하원 공화당에서 한 30표 정도를 어떻게 뺏어오느냐가 이들을 결정질 관건이다.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중요하다. 뭐 여기까지 나와 있네요. 여러 가지 지금 토픽과 뉴스 중에서 현재 애널리스트의 3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보시죠. 이건 오늘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우리나라 한 오전 정도까지도 좌우를 할 것 같습니다. 시트그룹의 리서치 센터장 겸 경제학 PhD 스티븐 잉글랜더죠. 미국 현지 시간 화요일 저녁인데요. 어떻게든 오늘 표결에 돌입할 가능성이 바로 첫 번째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개장 시점에 한국을 비롯해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재정절벽 처리 가능성을 선반영했던 전거래일 미증시를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역시 강세로 출발할 것이다 라고 예측한 것이 첫 번째 시나리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미 S&P 선물의 이런 재정절벽 협상 처리가 이미 대부분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조그만 변수가 생겨도 곧바로 방향성이 뒤집힐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음 시나리오 두 번째 B를 보시죠. 만약에 하원 표결 논쟁이 상원처럼 밤늦게까지 이어진다면 하원에서 가결 부결이 나는 게 아니라 표결이 집행이 되느냐 마느냐 여기에 따라 시장이 흔들릴 수가 있는데 비록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극단적인 매도 세력은 대량 풋옵션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두 번째 시나리오. 세 번째 C요. 만약에 하원에서 상원 합의안을 거부하거나 수정을 요구하고 나선다면 이게 가장 부정적인 시나리오라는데요. 시장이 대량 매도세를 피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주식과 일부 통화 등 대부분의 위험 자산들은 재정절벽 해결 가능성을 80에서 90% 정도 선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하방 압력은 클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선반영, 또 이게 중요하겠네요. 그럼 얘기 나온 김에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S&P 선물지수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일단은 플러스로 방향이 나와 있죠. 0.27% 상승세 유지하면서 1423.9포인트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합의 성사 가능성이 충분히 선반영되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 가능성이 조금만 흔들려도 이 미선물지수 마이너스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고 또 국내 외국인 수급도 약간 부정적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모든 시선이 지금 뭐 이 워싱턴 쪽으로 쏠려 있고 미국에 쏠려 있는 가운데 중국발 호재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조금 묻힌 감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신화통신 보시죠. 우리 증시 12월 28일날 납회일이었는데 그거 끝나고 이제 쉬는 동안 나온 중국의 경제지표 중에서 가장 최신판인데요. 중국의 12월 제조업 PMI 지수가 50.6을 보시는 대로 기록을 했네요. 그래서 3개월 연속으로 50선 위에, 그러니까 중국 제조업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음을 재확인해준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결과에 대해서 중국 경기는 이미 강력한 회복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는 중국 현지 외국계 증권사 경제학자들의 이런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적인 2013년 개장 첫날 현재 33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MSCI 한국지수 보시죠. 일단 1년치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작년 1월 중순에 코스피 한 2000 넘어갔을 때 보다도 오히려 더 높게 외국인들은 보고 있고, 재정절벽 협상 뭐 선반영이라고는 해도 1.75% 오르면서 12월 31일장을 마감했거든요. 63.35는요 코스피 한 2100까지도 봐도 거의 아쉽지 않은 정도의 수치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을 바라보고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직 하원에
상정이 안 된 상태에서 뉴스 속보창 잠깐만 훑어보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보신 대로 이 에릭 켄터하고 존 베이너 두 공화당의 거물이 지금 심도 깊은 회의를 마친 것으로 나왔는데 두 가지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 약간의 수정안을 내느냐 아니면 아예 이걸 깨느냐 이건데 아무래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좀 통과시킬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국내 관련된 소식으로 현대차가 올해도 4%저랑 매출 신장을 바라보고 있다는 내용이 뜬금없이 지금 올라왔고, 그 다음에 뭐 호주 지수도 0.3% 상승 출발. 따라서 우리나라도요 오늘 일단 갭상승 출발을 조금이라도 할 부분이 남아있다. 그렇게 바톤을 넘겨받는다라고 보겠습니다. 2013년 첫 거래일 글로벌 마켓 나오겠습니다.